입니다. 어저께 인기 예능 그 시사 프로그램이죠. 판도라에서 정청래 의원이 출연해가지고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한 발언이 굉장히 화제죠. 화제라기보다는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 논란인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저는 본방을 못 봐가지고 따로 챙겨서 봤는데, 어저께 뭐 발언들 하는 거 보니까 뭐 작정하고 얘기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정두원하고 하태경하고 정청래 전 의원 이게 셋이 나와가지고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뭐 한참 이야기하는 코너가 있었었는데, 하태경이야 뭐 지난 선거 과정에서 김부선 쪽에다가 손을 들어가지고 같이 뭐 공방을 펼쳤었으니까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정청래 의원은 뭐 같은 당 사람이 저렇게까지 나를 세워가지고 비판할 필요까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해경군 김씨 사건에 대해서도 뭐 이재명 도지사가 하지 않았더라도 측근에서 벌인 일이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사과를 하라 이런 발언도 했었고, 뭐 여러가지 나오는 루머에 대해서 본인이 뭐 트윗이라든가 그 사건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낯이 뜨겁다 이런 발언도 되게 서슴지 않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어저께 굉장히 길게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셋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장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이제 이재명 도지사의 개인사까지 다 끄집어 내가지고 그 불우했던 어린 시절 그리고 자살 시도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해서 그거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다가 연관을 시켜서 본인의 해석을 더할 필요까지 있었나 싶긴 합니다. 뭐 약간 비하해서 들리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은 불행한 어린 시절을 가진 사람들은 그거를 본인의 노력으로 극복을 해가지고 뭐 정치계에 뛰어들거나 뭐 속칭 나라님들이 하는 그런 분야에 들어가면 안 돼? 뭐 개천에서 욕나는 거를 싫어하는 건가? 이런 느낌으로 좀 많이 들렸어요, 저는. 그리고 저도 몇 번 이야기했었지만은 이재명 도지사는 민주당인데 이렇게까지 수세에 몰리고 있고, 압수수색 당했을 때도 그렇고 여러가지 루머 터지면서 매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엄청나게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것 같다에 대해서도 정청래 의원이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죠. 도와주기 싫다고. 예,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솔직하게 도와주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듣고 개인적으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저께 정청래 의원이 방송 나와서 했던 얘기들은 사실 뭐 본인이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생각이 그렇다고 하면은 뭐 그것까지는 말릴 수 없죠. 본인의 생각이니까. 근데 굳이 저거를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대놓고 깔 필요까지 있었나 싶은 생각이 조금 많이 들더라고요. 어저께 정청래 의원이 한 발언들이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요새 뭐 개인적으로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지 않지만은 어저께 그런 발언들을 듣고 나서 이거는 뭐 야당이 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들끼리 이런 식으로 뭐 말 좀 잘못하고 안 좋은 모습 보이면서 좀 많이 지지를 잃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친문 거리는 것도 좀 듣기 싫었어요. 뭐 대선 후보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뭐 친문이네 비문이네 이런 얘기 하는 걸 좀 듣기 싫더라고 저는. 어저께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뭐 개인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이나 뭐 트위터 이런 데 보면은 개인적인 해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해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통적인 해석은 너무 나갔다가 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이런 발언들이 민주당의 내부 분열이 가속화되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영향을 미칠까봐 두렵다. 뭐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저 정도 표현까지 방송에 나와서 할 정도면은 이재명 도지사로서 더 이상 한편이라고 느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가 하네요. 어쨌든 뭐 개인이 또 다른 개인에 대한 생각은 자유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스피커가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그렇게 많이 쏟아낸 거는 좀 아쉬웠습니다. 못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짧게 편집을 해가지고 첨부를 조금 해드릴게요. 해경궁 김씨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저도 굉장히 분노했어요. 왜냐면 이게 이 지사든 이 지사가 아니든 또 이 지사 부인이든 아니든 간에 내용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전해철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그래서 저도 이것은 강력하게 수사해야 된다. 누구랑 관계없이.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누구 거냐로 이제 됐지만 저는 내용 자체가 너무나 악의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이제 수사해야 된다.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 했는데 이제 그 내용이 뭐 어떤 게 있어요? 글쎄요. 뭐가 악의적이에요? 뭐가 심해져? 나도 그게 그러니까 입에 올리기도 어려워요.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뭐 좌파 일배적인 아니, 뭐 그런 거의 뭐 발언. 모욕적이에요. 예. 모욕적인 내용이고
전해철 의원 부분은 자유한국당하고 붙어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서희 사실이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엄청난 분노를 일으킬 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핵심 지지층에게 강력하게 공분을 당했던 것이 해경궁 김씨 이게 굉장히 컸어요 사실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것이 이제 완전히 미운털을 박히는 대로 가장 결정적 계기였어요. 실제로 관련 있는 게 밝혀졌잖아요. 어느 근데 정도. 지금까지 나온 것은 전직 운전기사다. 네. 50대 남성. 여기까지인데 또 그분은 시인했다가 부인했다 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이지사 것이 아니고 부인 것도 아니고 전직 기사였다 할지라도 이재명 기사는 사과를 해야 되죠. 본인이 측근이었다면 일베에 본인이 등록을 했어요. 나중에 내가 일베에서 나를 어떻게 비판하고 공격하는지 내가 보려고 그랬다. 그럼 비서시키면 되잖아요. 일베에 가서 글 읽기도 민망해요 사실은. 근데 본인이 직접 등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건 참 독특한 성격이다. 제가 이제 이 지사랑 과거에 트위터 이 전투를 해본 경험에 따르면 졌어요 이겼어요? 저도 잘 안 지죠. 근데 그분은 끝까지 가고요. 욱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판하는 게 있으면 예를 들어 저는 그런 심리가 발동한다고 보는데 일베가 자기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일베 안에 들어가서 일베랑 전투를 하는 거야. 그런 심리가 아닐까 싶고 또 이분 공격이 이제 정말 그 원색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충동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경우에 못 참는 거지. 못 참는 거지. 못 참으니까 근데 차마 본인 계정으로는 못 하겠고 다른 사람 계정을 빌려서 했을 수도 있다고 지지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그렇게 풀어낸다. 그렇지 그렇게 푸는 거죠. 안 풀면 안 되는.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많은 손해를 봤는데 그게 참지 못해서 손해를 봤는데 이 양반도 그런 걸 참지 못해서 지금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제 뭐 자기 자아 비판 비슷하게 내가 옛날에 본 트위터 지금 이제 봐도 좀 부끄럽다. 왜 그랬나 이렇게 이제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하면서 이분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조사인이. 이재명 시장의 인생까지 조사했다고요?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 출생. 최종 학력이 국졸이었어요. 초등학교 졸업.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그래서 소년 노동자였어요. 뭐 안 해본 일이 없더라고요. 그때 뭐 프레스에 해가지고 오른팔인가? 이게 팔도 좀 장애를 앓고 있고. 그러다가 중앙대 법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잘했나 봐요. 그리고 바로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요. 그리고 민변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성남시장 2번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된 건데 저희로서는 저희 당으로서는 임창열 경기도지사 IMF 때 그때 이후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경기도지사를 탈환한 거죠. 쭉 그 검색을 해보니까 이분이 17살 때 자살 시도도 했더라고요. 여러 차례. 이게 너무나 삶이 어려워서. 그래서 한 번은 연탄불이 꺼져가지고 자살 실패. 두 번째는 둘째 형이 구해졌고 세 번째는 수면제를 사러 다녔대요. 먹고 죽으려고. 근데 의사가 눈치채고 수면제가 아니라 소화제를 줬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10대 때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중심적 사고,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뭐든지 다 해야 된다, 이런 자아 형성이 굉장히 강하게 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지금 느끼기를 내가 너무 좀 거칠었나? 이렇게 이제 좀 반성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인생을 좀 그렇더라고요.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버틴다고 그럴까? 하는 게 뭐냐면 대체적인 인식은 일은 잘한다예요. 그러니까 무상교복, 청년배당, 지역화폐, 무상상조리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로서 어떤 성남 시민들에 대한 인기는 대단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행정을 잘한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 최선봉에서 잘 싸웠죠, 사실은. 싸움도 잘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은 잘한다, 싸움 잘한다, 이제 이런 것이 사실은 대선 후보까지 이제 가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어쨌거나 59.96%로 당선이 됐어요. 경기도민이 이제 60% 이제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는데 이제 계륵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재명 지사 저도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싫어요. 이재명 지사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왜냐면 이재명 지사 무슨 얘기하면 항상 분란이 일어나요. 당내에서도. 그러니까 막 너무 지지자들끼리 또 격렬하게 싸우고 그 자체가 그러니까
뭐 이재명 지사 이렇게 뭐 압수수색 받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나 그러는데 도와주기가 싫어요 그냥. 정청래 의원은 마지막 한 사람인데 당성이 좋아가지고 같은 당 사람은 항상 지원해주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저는 이 지사는 안 그렇다. 왜냐면 생각하기조차 싫어요. 왜 그래? 왜냐면 하나하나 입에 올려서 방어를 하기에 민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제 자체가 글을 쓰기도 싫고 말을 하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안 하게 됐죠.